캄보디아 도피범 47명. 한국 경찰이 밤에 들이닥치자 벌어진 충격적인 탈출극. 마지막 항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회의실. 벽시계가 오전 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검찰, 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인터폴 한국지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캄보디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과 김도윤 경정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현재 캄보디아에 도피 중인 한국인 조직원 확인된 인원만 47명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용해졌다. 대검 강력부 차장검사가 물었다. 죄목은? 김경정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납치, 감금 폭행, 그리고 마지막 사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카지노 거리. 이곳이 중심지입니다. 시아누크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작은 해변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카지노가 생기고 수백 개의 고층 건물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범죄 조직이 있었다. 한국 경찰이 파악한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한국인 조직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한국인. 피해액은 이미 1200억 원을 넘었다. 검사가 말했다. 캄보디아 경찰 협조는? 외교부 담당자가 답했다. 공식적으로는 협조 가능합니다. 다만 잠시 말을 멈췄다. 현지에서 조직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국정원 담당자가 입을 열었다. 간단히 말하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조직이 먼저 압니다. 김도윤 경정이 말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비밀 TF로 진행됩니다. 그는 파일을 하나 더 꺼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작전 목표는 단 하나였다. 전원 송환. 도피한 범죄자 47명. 가능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차장검사가 말했다. 이번 작전은 기록을 남길 겁니다. 잠시 멈추고 말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국외 도피 사범 송환 작전이 될 겁니다. 그날 오후 김도윤 경정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5명. 경찰, 검찰 수사관, 통역 외교부 직원, 그리고 1명. 국정원 요원. 비행기 탑승 직전 김경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울청 강력계였다. 김경정님. 네. 방금 새로운 피해자 신고 들어왔습니다. 김경정이 눈을 감았다. 얼마입니까? 4억 8천. 전화기 너머에서 한마디가 더 들렸다. 피해자는 70대 노인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다. 김도윤 경정이 말했다. 이번에 끝냅니다. 옆에 있던 국정원 요원이 조용히 말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김경정이 물었다. 이유는요? 요원은 짧게 말했다. 그 조직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한국 경찰이 온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각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 12층 건물. 불이 켜진 사무실 안. 헤드셋을 쓴 한국인 남자들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고객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책상 위에는 스크립트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 한쪽에는 CCTV 화면이 있었다. 건물 입구,
거리, 골목 모두 감시 중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조직의 총책 박진태였다. 그가 말했다. 한국에서 움직였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물었다. 경찰입니까? 박진태가 웃었다. 맞아. 그리고 말했다. 근데 문제 없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긴 한국이 아니니까. 그날 밤 김도윤 경정의 비행기가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착륙했다. 비행기 문이 열렸다. 뜨거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 김경정이 활주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는 몰랐다. 이 작전이 단순한 검거 작전이 아니라 목숨을 건 추적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 이미 한국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프놈펜 국제공항 밤 11시 40분. 비행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서울의 겨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김도윤 경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활주로를 내려다봤다. 여기가 시작이군. 국정원 요원 이현석이 낮게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외교부에서 미리 협조를 해둔 덕분이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국 대사관 영사였다. 김경정님 맞으시죠? 네. 영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말했다.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도윤이 물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시아누크빌 조직 쪽에 경찰 정보가 흘러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차 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국정원 요원이 조용히 말했다. 내부 협조자.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는 프놈펜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목적지는 시아누크빌. 차로 약 3시간 거리였다. 밖에는 어둠뿐이었다. 김도윤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조직 인물들의 사진이 정리돼 있었다. 첫 번째 사진. 박진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나이 41세. 서울에서 투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다가 2022년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현재 추정 자금 약 600억 원. 김경정이 말했다. 이 사람이 핵심이군요. 국정원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잡으면 조직 대부분 무너집니다. 김도윤이 물었다. 위치는 확인됐습니까? 요원이 태블릿을 넘겼다. 한 건물 사진이 나왔다. 12층짜리 회색 건물. 여기입니다. 시아누크빌 중심가. 카지노 거리에서 2블록 떨어진 곳. 콜센터가 8층에 있습니다. 새벽 3시 차가 시아누크빌에 들어섰다. 도시는 아직 깨어 있었다. 카지노 불빛이 거리 전체를 밝히고 있었다.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생각보다 크군요.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여기 건물 절반이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습니다. 숙소는 작은 호텔이었다. 대사관에서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다. 회의는 바로 시작됐다. 호텔 방 안. 작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 2대가 놓였다. 현지 경찰 연락 담당자인 캄보디아 경찰 대위도 참석했다. 통역이 옆에 앉아 있었다. 김도윤이 물었다. 체포작전 언제 가능합니까? 캄보디아 경찰 대위가 짧게 답했다. 내일 밤. 김경정이 눈을 좁혔다. 빠르군요. 대위가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작전은 캄보디아 경찰이 진행합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한국 경찰은 여기서 수사 협조자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갈 때쯤 국정원 요원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건물 CCTV 캡처였다. 8층 창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금도 작업 중입니다. 김도윤이 물었다. 인원은 최소 30명.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경정이 말했다. 내일 밤이면 끝이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전혀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다. 시아누크빌 카지노 뒤편 골목. 박진태는 작은 술집 2층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사진 하나가 떠 있었다. 공항 CCTV 캡처, 프놈펜 공항 입국장. 사진 속에는 김도윤 경정이 있었다. 옆에는 국정원 요원도 보였다. 박진태가 웃었다. 벌써 왔네. 옆에 있던 조직원이 물었다. 형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진태가 술잔을 들었다. 여긴 캄보디아야. 그리고 말했다. 돈이면 다 된다. 조직원들이 웃었다. 한 명이 물었다. 그럼 도망칩니까? 박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는 창밖 건물을 바라봤다. 자신들의 콜센터 건물이었다. 도망칠 필요 없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밤 경찰이 올 거야. 조직원이 놀라 물었다. 그걸 어떻게... 박진태가 웃었다. 내가 그 시간도 알아.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짧은 문장이었다. 내일 밤 준비. 그 시각 호텔 방. 김도윤 경정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열었다. 47명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김경정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그 순간 국정원 요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요원이 전화를 받았다. 짧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김도윤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요원이 천천히 말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요원이 말했다. 우리 위치 잠시 멈췄다.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확실합니까? 요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직 쪽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시아누크빌 어딘가에서 트럭 한 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트럭 안에는 컴퓨터 수십 대가 실려 있었다. 그리고 서류 상자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단이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형님, 이거 다 옮기는 겁니까? 박진태가 대답했다. 그래.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싹 치워야지.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조직원들이 놀라 밖을 봤다. 박진태는 웃었다. 걱정 마. 그리고 말했다. 저건 경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밤이 진짜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자신의 조직 안에도 경찰의 눈이 하나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작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시아누크빌 다음 날 저녁 7시.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카지노 간판과 넌 사인이 밤을 나처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캄보디아 경찰 특수팀, 그리고 한국 범정부 TF. 호텔 방 안 김도윤 경정은
시계를 바라봤다. 작전까지 2시간. 테이블 위에는 건물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12층 건물. 콜센터는 8층. 박진태의 사무실은 10층. 김경정이 물었다. 출입구는? 캄보디아 경찰 대위가 도면을 가리켰다. 정문 하나, 뒤쪽 서비스 계단 하나.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도망치기 좋은 구조군요.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포위합니다. 작전 계획은 단순했다. 1팀, 정문 진입 2팀, 뒤 계단 차단 3팀, 옥상 확보, 그리고 목표는 하나. 박진태 체포. 그때 국정원 요원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 발신자 표시 없음. 요원이 화면을 보고 멈췄다. 김도윤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요원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짧은 문장이었다. 오늘 밤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하나 더. 박진태도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경정이 눈을 좁혔다. 누굽니까? 요원이 말했다. 우리 쪽 사람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콜센터 안에 잠입 협조자가 있습니다. 김도윤이 놀라 물었다. 언제부터? 2달 전. 요원이 말했다. 한국에서 피해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민석. 나이 29세. 서울에서 취업 사기를 당했다. 캄보디아로 끌려왔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다. 하지만 조직은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 대신 선택지를 줬다. 일하거나 맞거나. 최민석은 결국 콜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국 경찰과 연결됐다. 그리고 정보원이 되었다. 호텔 방. 김도윤이 말했다. 위험한데요. 국정원 요원이 짧게 답했다. 그래서 오늘 끝내야 합니다. 그 시각. 8층 콜센터. 수십 개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고 있었다. 헤드셋을 쓴 한국인들이 빠르게 말하고 있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지금 바로 안전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최민석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 한쪽에는 숨겨진 채팅창이 열려 있었다. 그는 짧게 입력했다. 박진태 10층. 그리고 경비 6명. 메시지는 바로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됐다. 호텔 방. 요원이 말했다. 확인됐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 진행합니다. 밤 9시 30분. 검은 차량 5대가 건물 주변 골목으로 들어왔다. 엔진이 꺼졌다. 경찰들이 조용히 내렸다. 총기는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전기 충격기와 수갑. 캄보디아 법 때문이었다. 대위가 무정의를 들었다. 진입 준비. 그 순간 10층 사무실. 박진태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멀리서 차량 불빛이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왔네. 옆에 있던 조직원이 놀라 물었다. 형님? 박진태가 말했다. 한국 경찰. 조직원들이 술렁였다. 도망칩니까? 박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말했다. 계획대로 해. 그 시각, 건물 정문. 캄보디아 경찰이 빠르게 들어갔다. 경찰이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전화하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누군가는 컴퓨터를 끄려 했다. 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숨을 참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뒤편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뒤 계단을 막고 있던 경찰 2명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왔다. 총을 들고 있었다. 캄보디아 경찰이 놀라 외쳤다. 총기다. 탕. 총성이 울렸다. 경찰 1명이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무정이가 터졌다. 총기 발견, 총기 발견. 정문으로 진입하던 김도윤 경정이 멈췄다. 총이라고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정보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탕. 그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10층. 박진태는 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건물 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캄보디아 경찰들은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총을 가진 조직원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8층 콜센터. 최민석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그는 창문 쪽을 바라봤다. 아래에는 경찰 차량이 보였다. 그리고 건물 뒤쪽에서는 총성이 계속 들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큰일 났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돌아보니 조직원 하나가 서 있었다. 남자의 눈이 차가웠다. 그가 말했다. 네오. 최민석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까부터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뭐 하고 있었냐? 그 순간 최민석의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채팅창이 떠 있었다. 그리고 건물 아래에서는 김도윤 경정이 무전을 듣고 있었다. 상황 보고. 무정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표 인물, 잠시 잡음이 섞였다. 그리고 한마디가 들렸다. 도주 중입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박진태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지금 이 순간 박진태가 향하고 있는 곳이 단순한 탈출로가 아니라 한국 수사팀을 향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밤 9시 47분. 시아누크빌 12층 건물 안은 완전히 혼란 상태였다. 총성, 비명, 발소리. 캄보디아 경찰은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조직원들은 곳곳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김도윤 경정은 정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정이가 계속 울렸다. 8층 확보 중. 뒤쪽 계단 교전 발생. 총기 2정 확인. 김경정은 이를 악물었다. 정보에 없던 총기였다. 이건 단순한 콜센터 조직이 아니었다. 그 순간 무정이가 다시 터졌다. 목표 인물 이동. 김도윤이 소리쳤다. 위치. 무정이에서 답이 왔다. 10층에서 옥상으로 이동 중. 옥상. 그 말은 하나뿐이었다. 탈출 준비. 김경정이 국정원 요원을 바라봤다. 헬기 가능합니까? 요원이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김도윤이 말했다. 그럼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각 8층 콜센터. 최민석의 어깨를 잡고 있던 조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채팅창. 거기에는 방금 보낸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박진태 10층. 남자의 눈이 좁아졌다. 이거 뭐야? 최민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직원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거 경찰이냐? 주변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도 고개를 들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석은 천천히 말했다. 아닙니다. 남자가 비웃었다. 그럼 뭔데? 최민석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조직원들이 놀라 창문을 봤다. 그 순간이었다. 최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복도로 뛰었다. 야, 잡아.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발소리가 따라왔다. 최민석은 미친 듯이 계단으로 달렸다. 그 시각 옥상 문이 열렸다. 박진태가 밖으로 나왔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옥상 끝에는 작은 철제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건물 옆 골목, 거기에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럭 위에는 커다란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다. 박진태가 웃었다. 준비됐네. 옆에 있던 조직원이 말했다. 형님, 경찰 올라옵니다. 박진태는 담배를 꺼냈다. 알아.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말했다. 시간 충분해. 그 순간 계단 문이 열렸다. 캄보디아 경찰 3명이 올라왔다. 멈춰. 하지만 탕 총성이 먼저 울렸다. 경찰들이 몸을 숙였다. 박진태의 조직원 2명이 총을 쏘고 있었다. 옥상 위에서 짧은 교전이 벌어졌다. 아래층 김도윤 경정이 무전을 들었다. 옥상 교전. 김경정이 소리쳤다. 옥상 차단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 박진태는 철제 계단을 타고 옆 건물로 넘어갔다. 두 건물 사이 거리는 약 2m. 그는 망설임 없이 뛰었다. 쿵. 반대편 옥상에 착지했다. 뒤따르던 조직원도 넘어왔다. 그 아래 골목에 있던 트럭 운전사가 무전을 받았다. 출발 준비. 옥상 위에서 박진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멀리서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다음에 보자. 그리고 건물 뒤쪽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그 시각 8층에서 도망치던 최민석은 계단 모퉁이에서 멈췄다. 아래층에서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캄보디아 경찰이었다. 최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한국. 경찰. 통역이 급히 달려왔다. 누구냐? 최민석이 말했다. 정보원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태 도망쳤습니다. 김도윤 경정도 곧 그곳에 도착했다. 김경정이 물었다. 어디로? 최민석이 창문을 가리켰다. 뒤쪽 골목, 트럭. 김도윤은 바로 무전을 들었다. 모든 팀, 뒤 골목 차량 확인. 하지만 그때 골목에서는 이미 엔진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김경정이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트럭이 도로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차량 준비. 몇 초 후 검은 SUV 2대가 골목으로 뛰쳐나왔다. 추격이 시작됐다. 시아누크빌 밤거리. 카지노 불빛 사이로 트럭과 SUV가 질주하고 있었다. 트럭 안 박진태는 컨테이너 안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서버와 현금 가방들이 주변에 놓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잠시 침묵. 그리고 말했다. 공항 준비해. 그 시각 SUV 안. 김도윤 경정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트럭 불빛이 보였다. 그는 말했다. 놓치면 끝입니다. 운전하던 경찰이 속도를 더 올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앞쪽 교차로에서
갑자기 차량 2대가 튀어나왔다. 쿵! SUV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길이 막혔다. 김도윤이 외쳤다. 비켜! 하지만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박진태 조직원들이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 사이 멀리서 트럭이 완전히 사라졌다. SUV 안. 김도윤 경정은 조용히 말했다. 도망쳤다. 하지만 그 순간 국정원 요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새 메시지였다. 보낸 사람은 최민석.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박진태 목적지 확인했습니다. 김도윤이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눈빛이 바뀌었다. 어딥니까? 요원이 화면을 보여줬다. 짧은 단어였다. 항구.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이 더 있었다. 한국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김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는 무전을 들었다. 모든 팀. 그리고 말했다. 항구로 간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 항구에서 이번 작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총보다 더 위험한 거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밤 10시 28분 시아누크빌 항구로 향하는 도로 위. 검은 SUV 2대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캄보디아 경찰이 속도를 올렸다. 김도윤 경정은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바다 쪽 불빛이 보였다. 항구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운전자가 말했다. 7번. SUV 안공기는 무거웠다. 국정원 요원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민석에게서 온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박진태 방금 도착. 컨테이너 창고 쪽.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바다로 나가면 끝입니다. 시아누크빌 항구. 밤이었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고 크레인 조명이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 작은 모터보트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사이 트럭이 멈췄다. 문이 열리고 박진태가 내려왔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바닷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옆에 있던 조직원이 말했다. 형님, 빨리 타야 합니다. 박진태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는 손목시계를 봤다. 사람 하나 더 와야 해. 몇 분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항구 안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캄보디아 현지 사업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범죄 조직과 연결된 중개인이었다. 그가 박진태에게 다가왔다. 늦었군. 박진태가 웃었다. 돈은? 남자가 가방을 열었다. 달러 뭉치가 가득했다. 약속한 금액. 박진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는 트럭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안에는 컴퓨터 서버와 하드디스크들이 가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든 데이터였다. 피해자 명단, 계좌 기록, 돈 흐름, 수천 건의 범죄 증거. 중개인이 놀라 말했다. 이걸 다 넘기는 거야? 박진태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난 이제 떠날 거거든. 그는 바다 쪽 보트를 바라봤다. 사해 나라로. 그 순간 멀리서 차량 불빛이 나타났다. SUV 2대였다. 빠르게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중개인이 말했다. 경찰이다. 박진태가 웃었다. 알아.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빨리 거래하자. SUV가 급정거했다.
김도윤 경정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캄보디아 경찰들도 함께 내렸다. 김경정이 외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간 항구는 완전히 긴장 상태가 됐다. 조직원 몇 명이 도망치려 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박진태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김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몇 미터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김도윤이 말했다. 끝입니다. 박진태가 웃었다. 끝. 그는 바다를 가리켰다. 아직 배가 있는데. 그 순간 박진태가 갑자기 뒤로 뛰었다. 보트 쪽으로 달렸다. 조직원 2명이 경찰을 막았다. 잠깐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도윤이 달리기 시작했다. 박진태, 항구 끝. 모터보트가 엔진을 켰다. 박진태가 뛰어올랐다.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직원이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 저격수였다. 총알은 보트 엔진 옆을 맞췄다.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 보트가 멈췄다. 박진태가 욕을 내뱉었다. 그때 김도윤 경정이 보트에 뛰어올랐다. 두 사람은 좁은 보트 위에서 마주 섰다. 박진태가 주먹을 휘둘렀다. 김도윤이 몸을 피했다. 짧은 몸싸움이 이어졌다. 몇 초 후 김경정이 박진태의 팔을 꺾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다. 김도윤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도망 끝입니다. 박진태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컨테이너 쪽을 바라봤다. 데이터는 이미 퍼졌어. 김도윤이 말했다. 그건 우리가 찾습니다. 그날 밤 항구에서만 21명이 체포됐다. 건물에서 체포된 인원까지 합치면 총 47명. 3일 후 프놈펜 공항 한국행 전세기 앞 수갑을 찬 범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외도피 사범 송환 작전이었다. 김도윤 경정은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 있던 국정원 요원이 말했다. 끝났네요. 김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요원이 물었다. 왜요? 김경정이 말했다. 저 서버 안에는. 그는 컨테이너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바라봤다. 한국에 있는 공범들 이름도 있을 겁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다. 엔진이 켜졌다.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문 밖으로 캄보디아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김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또 다른 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그 이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끝.